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도 영장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장문 제5탄입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제가 이 옛날에 제 블로그에 갖다 놓았던 글인데 이거를 제가 주소를 찾으려고 들어갔더니 이 글이 없어져 버리고 없네요.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하여튼 제가 직접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생각도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인용을 또 해드리고 제 생각을 약간씩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요즘 토플이니 대학교 에세이니 해서 영어로 글을 써서 내는 일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영어 라이팅 및 에세이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몇 자 적어볼까 합니다. 원래 라이팅은 영어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정말 라이팅은 제일 어려운 부분. 이것은 원어민들도 제일 어려워합니다. 원어민들도 라이팅을 잘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수만이 라이팅을 실제로 잘합니다. 어휘력도 좋아야 하고 문법도 맞아야 하면 무엇보다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 어휘력도 물론 좋아야 하고 문법도 맞아야 하고 또 문장도 많이 읽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종합적인 영어 이 기술, 영어의 어떤 기능, 기술, 이것이 바로 라이팅, 영장문입니다. 에세이를 쓰면서 저 나름대로 그 노하우를 만들어 왔는데 저는 제 노하우로 큰 효과를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듯 합니다. 자, 다음 문단 넘어갑니다. 중복되는 단어는 피하자. 사실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요, 좀 그러니까 여기에 쓴 10가지 사항은 그야말로 영장문 실력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분들에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이 초보들이 뭐 이런 것을 따라가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할 수가 없겠죠. 영어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뭐 중복되는 단어를 쓰건 말건 전달하는 자체가 지금 뭐 힘든데 뭐 그중에서도 뭐 중복된 단어를 쓰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좋게 여기서 10가지는 대체로 이제 영어 라이팅에 특히 에세이 같은 것에 그런 질적인 수준 향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 질적인 수준 향상을 뭐 생각할 형편이 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초보자분이라도 이것은 나중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중복되는 단어는 피하자. 물론 피하고 싶겠죠. 모르니까 못 피하는 것이지. 자, 영어로 에세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유명한 작가들의 그 소설책 같은 것을 보면요. 단어를 똑같은 뜻인데도 계속 다른 걸로 비슷한 걸로 바꾸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뉘앙스까지 비슷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 단어를 교체를 한다. 그러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단어란 것이 물론 비슷한 말을 할지라도 뉘앙스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아주 조심을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단어를 자주 쓰게 되면은 너무 그리 혼잡해지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똑같은 뜻의 단어를 두세 개 정도 더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접속사는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접속사를 많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어 역시 자꾸 똑같이 반복해 쓰는 경우도 안 좋습니다. 한 에세이에 나만 30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분사구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hungry and I ate 2 apples. 나는 배가 고파서 사과를 2개를 먹었다 라고 쓰기보다는 I was hungry eating 2 apples. 예, 이렇게 쓰는 게 좋죠.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글을 많이 보면요. 특히 영어로 잘 된 글을 영어 글 중에서도 뭐 아주 이상한 글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도 괜찮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괜찮은 글들만 있습니다. 예, 그런 글들을 많이 보시면 대충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I was hungry and I ate 2 apples. 이것은 이제 뭐 원어민 초등학생들이 쓰는 일기 정도는 나타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도 쓰기가 쉽지는 않죠. 이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쓰는 것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쓰고 좀 더 자꾸 쓰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죠. 좀 더 좋게 하고 싶다. I was hungry eating 2 apples. 이렇게 사실은 많이 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글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기본적인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라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 are done, you have to finish this.
보다는 if done. 왜냐하면 앞뒤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죠. 그래서 you are. 주어하고 비동사는 흔히 생략합니다. 예. 그래서 if done, you have to finish this.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줄이는 것이 반복을 피하는 것이 좋죠. 우리말도 마찬가지. 우리말도 쓰던 말 계속 쓰면요. 그 듣는 사람이 일단 따분해지고 그냥 뭐랄까요. 좀 졸립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가급적 새로운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죠. 근데 그렇게 뭐 비슷한 단어를 많이 모르니까 못 쓰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therefore, hence, since, consequently, accordingly 등등 이런 것을 섞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렇게나 막 섞어 쓰시면 또 곤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영어로 된 글을 좋은 글을 영어로 된 좋은 글 나쁜 글 말고 좋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보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봐가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쓰네 또 저럴 땐 저렇게 쓰네 이렇게 해서 아 이런 것은 똑같이 그냥 대체해 쓸 수도 있네 이런 것을 자꾸 눈여겨보시고 어떤 그 자극을 받고 암기를 하고 되풀이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체화를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because of, thanks to, due to, owing to, for, since 뭐 등등해서 다 비슷한 뜻인데 이것도 이제 그 상황을 봐가면서 잘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because of 뒤에 어떤 나쁜 뜻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thanks to를 쓰면 곤란합니다. thanks to는 항상 뒤에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 이렇게 due to나 owing to, for 뭐 이런 것은 정립적으로 뭐 아무것이나 나올 수 있지만 thanks to는 항상 뒤에 좀 thanks to his 뭐 help 그의 도움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게 나와야지. 뭐 예를 들어 thanks to his 뭐 failure 그의 실패 덕택에 물론 실패가 나중에 전화해보게 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의 실패 때문에 나도 망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thanks 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because of his failure I failed to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due to, owing to 이런 것은 거의 중립적으로 긍정 부정에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but however still yet nonetheless nevertheless although though in spite of despite 이런 것도 이제 정말 그 활용을 잘 하려면은 역시 영어로 된 글을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는 게 최고입니다. 물론 but하고 however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however는 보통 문두에 척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두에. 물론 but도 사실 문두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문장 중간에 나오는 것이지 딱 시작할 때 but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아주 뭐 특이하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는 말고는 그 however는 그리고 이거는 항상 또 문장 중간에 이렇게 뭐 I 뭐 had however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어나가죠. 뜻은 but과 같습니다만은 위치가 좀 차이가 나죠. but은 문장 중간에 오더라도 자기가 이끄는 절 맨 앞에 옵니다. 맨 앞에. 그러나 however는 맨 앞에 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물론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맨 앞에 안 나오는 게 이것은 좋습니다. 그 한 문장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죠. 자, 다음 문단. 중복된 표현도 피해요. 아까 뭐 그 같은 단어로 같은 표현을 자꾸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중복된 표현을 자꾸 쓰면 읽는 사람이나 혹은 듣는 사람이 실정이 납니다. 따분해집니다. 졸립니다. 그럼 읽기가 힘듭니다. 예, 그러면 안 읽어버리죠. 그러면 뭐 쓴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가급적 좀 그런 다분한 중복된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글을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자기 멋대로 자꾸 같은 걸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지 않으면 글 쓴 효과가 거의 없어지겠죠. 자, 문장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문장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숟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문장을 쓸 때 Korean people tend to have a meal with a spoon while Japanese people tend to have a meal with chopsticks 라고 쓸 수 있지만 이것보다는 요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초등학생 수준 물론 초등학생도 이렇게 뭐 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원어민 초등학생 이 while 같은 표현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반면에 이런 말입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역접의 관계에 있기 쉽습니다. 이것은 while은 자, Korean people tend to have a meal with a spoon while Japanese people with chopsticks.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그러니까 tend to have a meal 이걸 빼버리자 이거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도요. 똑같은 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리 읽고 좋죠. 똑같은 걸 이미 뻔히 아는 것을 계속 읽어야 할 그런 그 주구장창 읽어야 한다면 계속 되풀이해야 한다면 읽는 사람이 짜증이 나겠죠. 자꾸 시간도 많이 가고. 자, 3번. 웬만하면 because, so, and, or 같은 접사는 문장 맨 앞에 쓰지 말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은 가급적 앞에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앞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 이런 거 앞에 나와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다 이것이지. because가 앞에 나온 문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원어민들이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작가들도 because 앞에 나온 문장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초보로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죠. 그런 글쓰기 대가들은요. 자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이 초보들은 저 비원어민들은요. 가급적이면 안전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받기 쉽죠. 얘가 문장을 잘 못 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대가들이 이렇게 뭐 쓰면은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죠. 대가들이 실수할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여튼 because 이런 것이 문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가 문도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물론 접수사를 맨 앞에서도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맨 앞에 접수사를 쓸 경우 썩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나는 공부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접수사를 맨 앞에 쓰는 것보다는 여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이거 뭐 좀 그렇죠.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라는 영어 표현이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because, and, or, so, or 그렇죠. 이런 것을 문두에 내기는 힘들죠. 이거 문장을 많이 보시면 이런 것이 물론 because는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있고 뭐 또 특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뭐 불가피하게 이렇게 and, so, or도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이제 뭔가 그 앞에 나오고 그에 이어서 나오는 논리적인 그 후순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두에 턱 나오면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어색해집니다. because는 관계없습니다. because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문두에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문두에 나오죠. 특히 but 같은 거, but 이런 것도 문두에 바로 글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but 그러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반박하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지 아무 내용도 없이 but 그러나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뭐 코미디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문단 4번 어려운 단어는 피해야. 그렇죠. 가급적 어려운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글이란 것은요. 쉬운 글입니다. 가장 쉬운 글이 가장 좋은 글입니다. 가장 나쁜 글은 가장 어려운 글입니다. 게다가 뭐 문법도 틀리고 막 그냥 내용도 틀리고 막 쌍스럽고 게다가 어려운 단어를 됐다 많이 써버리고 또 막 틀린 단어를 막 쓰고 이렇게 하면 왕 짜증 나죠. 그런 것은 민폐입니다. 민폐. 그런 거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쉽고 일반적인 단어로 누구나 알 수 있고 부드러운 단어로 그런 슬랭 같은 것이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글이라는 것은 읽는 사람이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글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글.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문장은 부드럽고 편해야 됩니다. 너무 난해한 문장이 감동을 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가끔씩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야 더 멋있고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려운 단어가 많을수록 에세이의 질은 떨어집니다. 물론 전문 영어는 다릅니다. 뭐 제가 하는 예를 들어 의학 영어 이런 경우는 어떤 그 어휘를 써야 할 때는 그 어휘를 써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전문 영어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용어를 꼭 써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를 자꾸 쓰면은 그 곤란하죠. 에세이를 쓸 때는 독자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독자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교수일 수도 있고 그냥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딱히 겨냥한 에세이가 아닌 이상 남녀노소 그리고 사회적 지위적 위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히 읽을 수 있는 에세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보면서 지금 약간씩 고치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우리말도 조금 어색한 게 나오죠. 사실은요. 영어를 잘 쓰는 분, 정말 잘 쓰는 분들은 우리말을 잘 씁니다. 좀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은 저도 그 우리말 한국어 작문을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쓰면 상당히 잘 씁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다른 사람이 쓴 거를 제가 사실 좀 고치면서 하거든요. 너무 이상 고쳐버립니다.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다 고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색한 그 표현들이 나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정말 그 우리말을 대입 다 못하면서 영어만 잘 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어건 국어이건 한국어이건 뭐 불어이건 간에요. 하나의 언어를 그 언어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그 영어 그 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그 언어를 아끼고 그 연마하고 자꾸 갈고 닦아서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 의식이 한국어를 쓰면서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영어를 쓰면서 그런 의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국어를 그 한국어 작문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작문을 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영어를 좀 배운다면은 그 사람은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어도 잘 씁니다. 그런 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어떤 그 철저한 그런 그 의식이랄까 그런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뭐 결벽증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끝까지 표현을 갈고 닦는 그런 완벽함에 대한 그런 그 도전 이런 것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됐고요. 자, SAT 단어 같은 경우 피하는 SAT 단어란 것은 그 어려운 단어만 소복하게 뽑아놓은 것인데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너무 쉬운 단어만 써도 문제가 되면 적당히 섞어가면서 써야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에 맞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충분히 그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단어가 있는데 그걸 굳이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쓰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 정도로 쉽게 쓰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문장을 어색하게 하면서까지 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독해력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적절한 단어, 그에 맞는 단어를 쓰십니다.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말라 이것이지. 적절한 단어가 있는데도 충분한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다른 쉬운 단어로 바꾸치기 해서 리플레이스먼트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래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피로하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잘 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면 얼마나 길을 가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평온하게 부드럽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5번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해 쓰지 말자. 자, 이것은 이제 우리말을 직역해 쓴다는 말인데 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요. 언어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차이죠.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직역해 버리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영국 문화, 미국 문화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말에 있다고 영어에 반드시 그런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원어민들이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는 아예 그 생각을 확 180도 바꾸어서 아예 다른 표현을 적어 넣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그걸 직역해서 연어를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같이 배워야지 제대로 우리가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영어 원서로 된 소설이나 책들을 많이 읽어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읽기. 가장 영어에서요 무서운 실력자는 누구냐 하면은 물론 영작을 잘하는 사람이 그 뭐 결과적으로 무서운 실력자입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뭐 영작 실력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인 기술을 생각하지 말고 그 언어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그 무서운 고수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작문을 공부하면요 너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요 너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듣기 훨씬 빠릅니다. 어휘 훨씬 빠릅니다. 많이 읽는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작문을 하건 말을 하건 듣기를 하건 이 기본적으로 독서량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서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뭐 조금은 하고 있죠. 그래도 저 영어 신문 정도는 그래도 좀 하고 있고 또 뉴스 같은 것은 제가 뭐 CNN이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가는데 일단은 입력이 많아야 됩니다. 인풋이 많아야 되죠. 인풋을 하려면 일단 제일 인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읽기입니다. 읽기. 물론 듣기도 중요하지만은 듣기와 읽기는 그 이제 조금 다릅니다. 듣기를 많이 해도 물론 늘겠지만은 읽기만큼은 안 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정보하고요. 그 청각적인 정보는 그 우리 두뇌가 흡수하는 정도가 한 5배 정도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이 월등히 정보가 그 빠르고 또 깊이 박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텔레비 같은 데 보시면요. 유튜브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말을 하면서도 글을 거기 자막을 넣어주죠. 그럼 뭘 봅니까? 자막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말을 못 들어서 자막을 보는 게 아니고 자막이 바로 눈에 띄고 그게 훨씬 우리 두뇌에 깊이 꽂히고 정확하게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읽는 것이 필요한데 물론 읽는 게 좋지만은 그렇다고만 너무 그 읽는 것만 하면 또 얼마나 그 힘듭니까? 읽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누가 읽어주거나 이렇게 그 말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책이 아무리 많아도요.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나마 그래도 음성을 들려주면 그나마 그래도 뭐 누워서라도 들으니까 그게 좋죠. 저는 사실 그 옛날에 옛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듣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제가 너무너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독서량이 물론 뭐 대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 독서량이 엄청났죠. 하루 이틀에 한 권씩 영어 소설을 떼내곤 했습니다. 거의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잡지들도 뭐 거의 하루 만에 다 끝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그런 열정이 지금까지 올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젊을 팔팔할 때 말이지. 예, 그게 뭐 평생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누워서 듣는 겁니다. 누워서 이렇게. 물론 눈으로 그림은 볼 수 있지만은 쉽지만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듣기가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읽기가 물론 훨씬 효과가 많지만 왜 그걸 제가 그렇게 뭐 하지 않냐 하면은 일단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실력이 별로 안 붙습니다. 예, 듣는 것은 그래도 뭐 쉽게 이렇게 귀만 열어놓고 이렇게 뭐 눈을 감고 있건 뭐 빈둥빈둥 거리건 뭐 뭘 하건 다른 걸 하면서도 들으면 들리니까 이렇게. 저는 제가 그 집에서 설거지를 아주 뭐 한 20년 이상 제가 열심히 해왔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설거지 할 때는 항상 그 영어 뉴스를 틀어놓고 합니다. 텔레비를 크게 틀어놓으면 다 들리니까 아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책을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듣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나 하여튼 제가 여기 지금 독서를 많이 한 사람 못 당한다는 말은 그 시각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고 듣기보다 훨씬 그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정말 못 당합니다. 글도 이런 사람이 잘 쓰죠. 좋은 글을 많이 본 사람이 잘 씁니다. 요리도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요리를 잘 하듯이 물론 요리를 안 해보면 안 되겠지만 똑같이 연습한다는 한에서는 좋은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결국은 요리를 잘하게 됩니다. 자, 6번 관계대명사 너무 많이 쓰면 보기 싫어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뭐든지 너무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정말 지저분한 에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면 Tom, who is my best friend, likes the pen which my mother, who is 50 years old, gave him. 여기 지금 who, 또 which, who 막 들어가죠. 이거 사실 진짜 필요 없는 거 많이 들어갔네요. 보시죠. 이 문장은요. Tom, my best friend 이렇게 동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원어민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원어민은 글쎄요. 이거를 특별히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죠. 이 글이 원어민들한테 쉬운 겁니다. 이게 쓰기도 물론 읽기도 쉽죠. 저는 이런 거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는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상하네요. 막 길어지니까 더 이해하기도 힘들어지고 이게 뭔가 싶으면 눈이 뚱그레지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그냥 바로 들어오는데 likes the pen which my mother 50세 gave him 그게 줬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죠. 그 문장은 사실은 짧을수록 이해가 더 높습니다. 길고 난해할수록 이해도는 떨어지고 짜증은 나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포기해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문단.
자, 7번입니다. 예제 및 통계 자료는 에세이를 쓸 때 무척 도움이 된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초반에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전문적인 에세이를 쓸 때 전문적인 그런 뭐 상당히 전문적인 에세이를 쓸 때 하는 말입니다. 에세이를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읽는 사람을 하여금 내 에세이에 호감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신용할 수 있고 신용 그렇죠. 이 신용할 수 있게 하려면 항상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숫자를 말할 수는 없죠. 신용할 수 있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에세이에 집어넣는다면 정말 독자들로부터 애정을 받는 에세이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돈을 마구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세는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뜻밖의 이득이 되는 무엇인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확실히 좋지 못하기에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전문성이 나면서 뭔가 좀 신뢰가 가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이 뭐 전문적인 말을 쓰면 좀 유식하게 보이고 좀 저놈 뭐 유식한 척 하나 뭐 티내나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티내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구체적인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오히려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적확한 전문적인 용어가 있다면 그걸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택도 없이 자꾸 그런 걸 자꾸 인용을 하면 곤란하겠지만은 그런 것이 들어가서 이해도를 높이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도 신뢰감을 주고 하기 때문에 또 가끔씩 사람들이 그런 것을 전문적인 용어를 써주면 저 사람이 저 바닥에 있어 봤겠구나 한다든지 물론 잘못 쓰면은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한테 마주치면 완전히 훅 가는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꾸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 독자 중에 그 청중 중에 자기보다 진짜 전문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한테는 우스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 강의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쓰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신선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자. 이렇게 하시고 라고 쓰는 것이 독자라면 저 신뢰감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써도 되고 책의 내용을 인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해도 좋고요. 객관적인 정보 및 자료, 지식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예, 이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인용하는 거. 인용이 너무 많으면 안 좋지 않을까? 인용이 많을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물론 너무 인용만 있고 자기 생각이 없으면 그건 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인용으로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고 또 듣거나 읽는 사람들도요 뭔가 가끔씩 졸다가도 인용이 탁 나오면 그것 때문에 잠이 깹니다. 뭐 자기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면 그게 이제 너무 졸리죠. 저 사람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 이야기 탁 나오면 이해하기 하면 갑자기 잠이 확 깨버리죠. 그런 효과를 위해서도 뭔가 인용을 하고 이렇게 다른 신선한 것을 끌어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자, 8번. 10 이하의 숫자는 0으로 그 이상은 그냥 숫자로 표기하세요. 자, 10 이하는 일단은 짧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는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쓰는 것이 좋습니다.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숫자를 문장에다가 쓰는 것은 사실 과히 좋지 못합니다. 물론 특별히 그런 그 전공 논문에서 숫자를 밝힐 필요가 있을 때 다 숫자로 표현할 때 굳이 이렇게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로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데서는요 더 정확하기 위해서 10 쓰고 뒤에 괄호 열고 아라비아 숫자를 또 넣어줍니다. 20 하면 20 쓰고 뒤에 또 넣어주고 25 하면 25 우리말로 쓰고 우리말로 쓰고 또 뒤에 25를 넣어주고 우리도 은행 가면 그런 게 있죠. 은행 가면 금액을 적을 때 우리말로 풀어서 이렇게 3,355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숫자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서 그 둘 다를 다 씁니다. 은행에서 그렇게 둘 다 쓰면 정확하겠죠. 혹시나 하나를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로 이렇게 만회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렇게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보통 에세이 쓸 때는 그냥 10 이하의 숫자는 그냥 이렇게 철자를 써주는 게 알파벳 써주는 게 좋습니다. 아예 2 apples 이거 상당히 어색하죠. 2 apples. 예. 이거 이거는 아주 이상합니다. 아예 2 apples 이게 좋습니다. 이게 무난합니다. 이게 미국산 보기에 원어민이 보기에 무난합니다. Maybe 그러니까 이제 그 10이 넘어갈 때 그때부터는 그냥 숫자를 쓰도록 합니다. Maybe I did it about 1,000 times.
Maybe I did about 1,000 times.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이게 차라리 왜냐하면 1,000 이 자체는 1,000 정도는요. 그냥 이렇게 물론 이게 뭐 그 전공 논문이다. 숫자가 필요한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소설 같으면 이렇게 쓰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어색한데요. 1,000는 그냥 많이 씁니다, 실제로. 좀 철자가 길긴 하지만은. 예.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좋은데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255 이런 거를 뭐 225 그렇게 되죠. 그거를 그렇게 길게 쓰기는 참 그 보기가 안 좋죠. 그럴 때는 뭐 그냥 숫자로 딱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1,000 이 달랑 1,000인데 이게 단어 한 개인데 예? 하이픈도 없고 말이죠. 이런 걸 이렇게 하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상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요. 물론 쓰기는 좋네요. 간단하게. 근데 저보고 쓰라면 저는 차라리 그냥 이것도 뭐 이분 글도 지금 정한 건 아니죠. About 1,000 times 이렇게 아니면 thousands of 수천에 그렇게 하든지 thousands s를 붙여 thousands of times 수천 번 하지 아니면은 1,000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가 없이 이렇게 1,000 나오기는 이거는 이상하네요. 아주 이상합니다. About 1,000 약 1,000번 이런 말이죠. 뭐 이걸 가지고 제가 탓하진 않겠습니다. 그분이 빨리 쓰다 보면 또 이런 것도 문법을 생각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중요한 건 문법이 아니니까 사실은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취지가. 자, 그다음 9번 수동태 표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수동태 표현이 사실은 영어에서는 우리말보다는 월등히 많습니다. 우리말은 뭐 많아봐야 한 전체 한 10% 미만. 근데 영어에서는 한 20, 30%가 수동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어에서도요. 일단은 수동태는 표현이 길어져 버리죠. 비동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PP가 나와서. 그래서 일단 그 영어에서도요. 전반적인 추세가 가급적이면 능동태를 많이 씁니다. 능동형이 힘이 있고 좋습니다. 물론 그 동작을 받는 대상이 정말 주어로 꼭 나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동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모든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건 그 글을 쓰는 취지하고 작가의 취지가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주어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문장은 짧은 게 좋습니다. 짧을수록 좋죠. 그래서 능동형이 짧고 직선적이고 좋습니다. 수동태가 월등히 좋을 때는 수동태를 쓰세요. 그러나 비슷할 때는 능동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 전달이 비슷할 때는. 네, 지금 그런 뜻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이걸 구체적으로 다 하진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하여튼 영어에서도요 대체로 전반적인 추세가 100년 정도 우리가 그 언어의 변천사를 100년 정도면 대충 방향이 나오죠. 10년은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0년, 200년 같은 방향이 나오는데 대체로 수동태가 능동태 문장으로 점점 약간씩 그렇게 그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기로는.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동태는 일단 너무 길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비싼 밥 먹고 물론 뭐 목 운동을 하는 의미에서 좋습니다. 목 운동을 뭐 그렇게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수동태 쓸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물론 꼭 써야 할 때는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10번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독서. 예, 이거 뭐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쓰기건 읽기건 듣기건 간에 독서, 읽는 거, 많이 책을 읽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독서량이 많은 사람은 작가들이 독서를 안 하는 것 같죠. 자기 글만 쓰는 것 같죠. 자기 글만 쓰는 사람은 좋은 글 못 씁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사고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사고를 많이 접해야 자기의 사고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유연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안 듣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의 생각을 좋아할 리도 없고요. 너무 편파적이고 꽉 막혀서 그런 사람의 책은 읽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물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관이 없이 여기저기 온갖 사람의 글을 따와서 뭐 그냥 줏대도 없이 쓰는 그건 더 최악이죠. 근데 너무 자기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 생각을 전혀 모르고 외골수로 이렇게 간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보는 것이 일단 그 문장의 세련됨이라든지 이런 그 문장의 어떤 그 난이도 뭐 여러 가지 그 문맥 이런 것을 그 적절히 조절하는 데도 물론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의 아이디어 생각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그런 문장 말고 그 문장 속에 있는 생각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자꾸 이 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히려 우리 생각이 다듬어지고 할 수 있지. 자기 생각만 자꾸 다듬다 그게 다듬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이쪽 저쪽 가야, 자전거도 이쪽 저쪽 가야 안 넘어지고 하는 것이지, 한쪽 방향으로 쫙 가면 넘어져 버리죠 이게. 그건 넘어지는, 자기 생각만 갖고 가면 언젠가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그냥 다칩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이래저래 좋습니다. 한국어를 잘할 줄 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역시 잘할 줄 안다고 해서 영어로 된 글을 다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확실히 표현 같은 건 어색해도 글을 정말 잘 씁니다. 이분 글도 제가 뭐 크게 좋아하는 편 아니, 뭐 어색하거나 따듬을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이분 나름대로 워낙 급하게 쓰신 걸로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영어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글 쓰는 방법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만 좀 더 투자하면 금방 좋은 에세이를 써낼 수 있지만, 거꾸로 영어는 잘하지만 독서하는 담사한 사람들은 시간 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독서를, 영어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정말 그 글을 쓰면요, 물론 처음부터는 잘 못 쓰겠지만은 글을 쓰는 연습을 자꾸 하면 엄청나게 늘어버리겠죠. 아무래도 독서를 꾸준히 해온 사람을 글쓰기에 어떻게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독서는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뭐 닥치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결국은 자기 필요한 것만 보겠습니다만은, 뭐 시간만 많으면 닥치는 대로 최대한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다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정독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의학에 관련돼서는 다독이 정말 필요하고 많이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읽은 만큼 사실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읽은 만큼 100% 쓸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읽지 않은 부분을 자기가 그렇게 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읽어도 그만큼 못 쓰는데, 안 읽으면 그만큼 택도 없죠. 물론 자기 혼자서 글을, 뭐 다른 사람 책 안 보고 엄청나게 글을 써도 늘긴 느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꾸 사회와 동떨어집니다. 이제 다른 사람 글을 안 보고 자기 글만 자꾸 쓰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추세, 그 당시의 유행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인지 이걸 전혀 모르고 한다면 그게 무슨 책이겠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뭐 달밤에 체조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럼 책이 안 팔리고 결국 망하고, 뭐 그럼 밥 못 먹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야지. 물론 꼭 밥 먹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다른 사람이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이래저래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